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봐야 할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통화 정책을 좀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시각, 그런 시각이라고 지금 약간 그게 상반기에 어떤 전체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달 2일에 또 상호 관세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또 미국 재무부장의 더티 15 뭐 이런 개념을 꺼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뭔가 선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대략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달러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의 기본적인 것은 생각하지를 않은 것 같고 그냥 통화를 좀 인위적으로 좀 절하하는 국가, 아니면은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한국만 하더라도 보면 FTA가 체결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실 관세가 서로 간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 공산품은. 근데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게 한국이 뭐 4배나 관세가 많다 이런 부분이 사실 보면은 일부 특정 그 품목, 그러니까 뭐 농산물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계속 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한테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는데 너네는 일부 품목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뭔가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 그러니까 다 풀어라 뭐 이런 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뭐 대미 무역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먼저 만약에 말씀을 해드린 뭐 더티 15에 선정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뭐 압박을 계속해서 받게 될까요? 압박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면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공산품 관련해서 약간 불공정한 부분이 사실 농산물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도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호 관세라는 부분도 전반적인 모든 국가의 상호 관세를 매기려면 이게 법적인 개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행정명령만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그게 대략 상원이나 이런 데까지 통과하려면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뭔가 이렇게 논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요국의 또 중앙은행들이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행도 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의 선택도 비슷할까요? 한국은행은 좀 더 좀 급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왜냐면 작년만 하더라도 저기 통화 정책을 언급을 할 때 뭐 가계부채니 부동산 이런 걸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성장률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내수가 워낙 안 좋고 그다음에 수출 경기가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장 쪽에 저희는 좀 집중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금리를 내리는 부분에서 어차피 미국도 하반기는 내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금리를 아마 올해는 좀 과감하게 내리지 않을까. 과감하게? 좀 더 내리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올해 몇 차례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한 4차례 정도는 하지 않을 수도 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에 따른 또 외환 시장의 충격은 없을까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달러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강했던 원인이 사실 미국만 굉장히 경제가 좋았던 원인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달러가 그때 강할 때도 1,500원대까지 뚫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외에 이제 다른 국가들의 어떤 회복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가 좀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그 환 때문에 아마 통화 경책을 미루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내신 리포트를 보면은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우선주의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고 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네. 확대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유동성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계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정 지출을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민간 쪽에서는 뭐 구축 효과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보면은 지금은 전 세계 국가들이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축 효과라는 부분도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중국이나 보면은 약간 돈을 푸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쟁 구도로 가는데 과거처럼 이제 군비 경쟁이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 성장, 그러니까 경제의 규모를 누가 더 많이 키우느냐 이런 성장 경쟁 쪽으로 좀 붙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유럽도 재정 지출을 늘리는 쪽이 투자 방향 쪽이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투자 쪽, 자본 지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거든요. 이 부분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좀 늘어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각국 통화 증가율이 네. 최근에 다시 마이너스였다가 작년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거든요. 지금은 플러스 증가율로 다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의 시사점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증시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 지출을 늘리는 예. 사이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 중국이 투자 사이클에서 성장했던 업종의 하나가 산업재거든요. 한국의 예. 조선, 기계 막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전 세계가 다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면은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산업재 쪽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네네. 쪽이잖아요. 네네. 사실 뭐 업황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데 네, 맞습니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좀 모아가도 된다라고 보세요? 아, 저가 매수요? 예. 장기 성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올해 시장의 특징이 보면은 약간 그동안 부진했던 애들 네. 자산도 비슷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달러 약세의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좀 부진했던 애들이 올라오는 장이기 때문에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거기에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시클리컬 쪽 관련된 애들이 좀 올해는 좀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발 영향도 있고 그리고 네. 공매도가 31일에 맞습니다. 재개가 되잖아요. 네. 10일 정도 남았는데 네.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외국인이 이런 부진한 업종을 중심으로는 또 순매수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지금 봤을 때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보면은 일부 성장 업종은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좀 일부 수급이 좀 쏠렸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예. 쏠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매도가 나왔을 때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 조정 과정이 한 번씩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좀 편한 업종, 저가 쪽에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반도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또 외국인의 수급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 쏠리지 않아요. 네. 이러면서 또 거래소 전반적으로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유입하면서 네. 거래소가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네. 반도체의 선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에 예. 대해서 약간 뭐 다들 이제 왈가왈부 좀 말이 많아요. 사실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레거시가 다시 도는 사이클이나 그렇죠. 예. 이런 거 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삼성전자나 반도체나 코스피 전체 뭐 이익이 먼저 같이 연동되니까 이 컨센서스 추이를 쭉 봤어요. 근데 작년 한 4분기 들어서면서 과했던 이익들이 조정 과정이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에서 바닥이 확인되면은 적어도 한 여름 시장까지는 반도체를 좀 사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 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또 주주총회를 하고 네. 있습니다. 주주총회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시즌이 되면은 또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쵸. 감사 네. 보고서 때문에 네, 또 맞습니다.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잘 안 보다가 네. 감사 보고서 나오면서 이게 이제 상패 막 이런 이슈가 그렇죠. 예.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즌에는 항상 뭔가
기대, 그러니까 성장 실적 없이 성장만 할 것이라는 어떤 테마성으로 좀 붙었던 그런 소형주들은 좀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대략 보면 약간 소형주나 네. 특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실적 안 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좀 지금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실 기업들은 좀 네. 포트폴리오에서 정리를 하는 네, 계기로 마련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또 3월 21일이니까 얼마 안 네. 있으면 또 4월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게 되는데 네. 1분기 실적 시즌 유망한 업종은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그 컨센서스상으로 좀 올라오는 것들이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시클리컬 쪽 관련된 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좀 엔터들도 작년에 좀 부진했다가 네.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4분 겨울 시즌에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마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조선도 작년에 흑전을 좀 했는데 올해도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좋겠죠. 좋을 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네, 그렇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은 좋지 않더라도 네, 뭐 맞습니다. 바닥일 것이다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예. 경우가 작년에 좀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그거보다 더 성장할 거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는 아마 1분기 실적이 확인되면은 이제 바닥이구나라는 시각을 가질 것 같고 그러면 보통 여름까지는 반도체가 좋은 계절성을 보여주거든요. 항상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안타까운 점이 지금 정치적 네. 이슈가 불확실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잔존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가운데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마지막으로 세워봐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편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리 인하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하반기는 적어도 2번을 할 것 같고 만약에 5월까지 인하하면 4번이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나 중국도 약간 돈을 푸는 식으로 좀 정책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하반기 시장이 편하다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시장 자체가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 정치 이슈를 갖다가 정책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금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최악은 지났다. 그렇게 보고 대응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DS투자증권의 양혜정 투자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